현실 공포 제보를 해주셨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실 공포 제보이다 보니까 제보를 해주신 분도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듣거나 눈팅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내용 중에서 답답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대처를 안 했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남자입니다. 제가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20살에 저는 항상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어요. 저녁엔 인디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클럽을 돌아다니고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타지방까지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아빠가 걱정이 많으셨지만 단순히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참 클럽의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다니다 친구들과 들린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 한 명이 근데 저 사람 얼마 전에도 같은 곳에서 본 것 같은데 라며 한 남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근거리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밴드 공연을 좋아하거나 근처에서 자주 노는 분이라 동선이 겹치나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도 몇 번씩 같은 클럽의 공연장에서 마주치던 그 남자는 점점 저희가 놀던 동선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카페, 술집, 식당, 제가 귀가하던 버스와 지하철에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좁고 우연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애써 그 사람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건다던가 따라다닌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mp3에 헤드셋을 끼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온다거나 그런 상황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아주 묘하게 무언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멈춰 뒤를 보니 누군가 차 뒤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였죠. 하지만 동네에서 골목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어느 날의 저녁, 그 당시 저희 동네 골목에서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분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손을 타는 고양이들도 많아서 저 역시도 사료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릇에 사료를 담아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앞에 주차된 차 아래에 있거나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는데 어두운 차 뒤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차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빼꼼히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봤다는 걸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고양이 이름을 부르다가 서둘러 사료 그릇을 놔두고 대문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어두웠고 제대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클럽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뭐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하루 종일 뭐지 하는 불안감에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이틀 뒤의 저녁 늦은 귀갓길. 과제를 끝내고 막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걸어오던 그 길, 그 남자가 제 옆을 지나며 땡땡땡이라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고 뭐지? 잘못 들었나? 했지만 아니요, 그것은 분명 제 이름이었고 그 남자는 제가 멈추자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하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제 이름 석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왜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멈춰 있다가 재빨리 뛰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고 따라다닌다는 것은 제대로 알게 된 그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20살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도 그런 공포심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 뒤로 귀가 시간을 앞당겨서 다녔습니다. 한동안 그 남자는 보이지 않는 듯했고 이제 괜찮으려나 싶을 때 다시 집 근처에서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향하던 길, 집 근처, 전봇대와 차 사이, 이 차 사이에 붙어서 얼굴을 거의 숨긴 채로 숨어서 절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멈칫하다가 집으로 가는 다른 골목으로 빠졌는데 뒤에서 땡땡땡
이라고 한 번 더 제 이름을 부르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지? 공포감에 얼어붙어 이대로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 피난처는 안전한 우리 집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번번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자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 걱정까지 하셨고, 저는 그동안 있던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놀라셨고,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남동생이 저와 함께 귀가를 하게 됩니다. 키가 180에 몸무게가 80kg가 넘던 덩치가 큰 남동생이 함께 귀가를 하게 되니 그 남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덩치가 큰 남동생이 함께 다니니 적잖게 당황을 했겠죠. 하지만 남동생도 학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함께 다니고 친구들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이제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오던 길, 뒤에서 무언가 또 따라붙었다는 기분 나쁜 그 느낌, 주차된 차의 창문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이던 그 실루엣, 제가 혼자가 될 때까지 숨어서 지켜본 것 같다는 생각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모른 척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 집 앞 골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선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제 비명에 놀란 아빠가 다급하게 뛰쳐나오셨고 그 남자는 집 골목 아래쪽으로 내달려 도망쳤습니다. 아빠가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상가 쪽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그 남자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런 글씨도 없는 포스트잇이 아빠의 차량 창문에 붙어 있게 됩니다. 처음엔 누가 장난쳤나 했지만 매일매일 저의 차에만 붙어있는 포스트잇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주차 위치도 바뀌는데 찾아서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대범해졌어요. 조금 더 가까이 붙기 시작했고 더 많은 날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집 근처의 차 뒤가 아니라 집 앞 골목에서 멀뚱히 서서 지켜보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다시 뛰쳐들어온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를 제 발밑에 던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방 뛰는 걸 보고 웃다가 도망간 적도 있었죠. 공포감에 경찰에 문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특정할 수도 없고 길에서 그저 이름을 부르고 따라왔다는 것만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위협 행위를 할 때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그때도 대부분 훈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혼자서 몇 달을 그 남자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그 남자가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 평소보다 대담하게 저를 따라오던 그 남자 때문에 집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뛰어서 집 대문을 향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뒤로 확 잡아당겨졌습니다. 그 당시 제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는데 그 남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챈 것이었죠. 몸이 뒤로 확 넘어가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너무 놀라서 큰 소리도 못 지르고 악 하는 소리를 질질 끌려가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잡고 발버둥을 쳤지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그냥 질질 끌고 가는데 몸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끌려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픈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몸이 굳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진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큰 공포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갑자기 이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흔들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발로 버티고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손으로 긁고 발로 차듯 하니 그 남자는 저를 내동댕이 치듯 바닥에 내팽겨 치더니 이번에는 제 멱살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질질 끌려갔지만 머리채가 잡혔을 때보다는 반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다시 한번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악거리니 이웃집 분들도 나오셨고 뭐 하는 거냐고 경찰 부른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귀가하던 남동생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쌍욕을 하면서 저를 붙잡은 손을 빼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에 내팽겨쳐서 어버버하다가 엄마한테 끌려서 집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 기억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엄마가 어쩜 좋아 하시다가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와 경찰차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나가시는 걸 보고 혼자서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남동생과 그 남자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 역시도 진술 때문에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는 산발에 여기저기 상처에 옷도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남자가 저한테 먼저 폭행을 했다는 것이 나왔지만 최대한 남동생을 위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 남자는 멀뚱하게 앉아 있었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죠. 경찰분이 왜 여자분 머리채를 끌고 갔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계시던 다른 경찰분이 기가 차듯이 이 양반아 대화를 하려는데 사람 머리채를 끌고 가요? 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자꾸 도망가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화할 가치도 없다며 저한테 진술서만 마저 작성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에 저는 진술서만 쓰고 따로 귀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그 남자의 가족들은 다시는 저와 집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동생과 부모님께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긴 머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밴드 공연도 가지 않게 되었죠. 주변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와 그날 다쳤던 손목 문제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가 되어 치료를 위해 1년간 휴학을 하게 되었고 저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희미해질 즈음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이사를 하고 저희 졸업 후 본가가 있는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9년간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남자의 모습은 생생하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질 수가 없죠. 그날의 기억은 드문드문 꿈에서 나타나 저를 괴롭히고 저는 여전히 머리를 기르려다가 포기하고 자르고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잊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를 찾아다니진 않을까요? 길에서 마주치실까봐 너무 여전히 두렵고 부디 그 남자가 저를 잊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트라우마는 잊혀질 트라우마가 아니야. 만약에 길에서 여성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어두운 길에 걸어가다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걸어와도 그냥 흘기들기 쳐다보다가 괜히 뛰어가고 이런 게 다 이런 트라우마랑 이어지는 건데 그 남자에 대해서 열받기보다 저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더 빠기칩니다. 아니 무슨 쌍방을 떠나서 지금까지 정신적 스트레스와 다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보상을 해주고 해야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훈방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훈방 처리가 되고 다시 또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건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겪어보시면 압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직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썰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커한테 시달리는 거는요, 진짜로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떠나서 그냥 멘탈이 부셔져요.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또 힘이 약하잖아요. 아까 내용으로 보았을 때 머리채를 잡고 대담해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끌고 갔잖아. 이때 안 구해졌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으면서 엄청나게 힘드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